자, 이번 시간은 규제 얘기입니다. 규제는 주체별로 정부가 하는 게 직접 규제, 그 다음에 민간단체 위임해서 하는 게 공동 규제, 그 피규제자가 스스로 하는 게 뭐다? 자율 규제거든요. 정부로부터 위임받았다고 나왔기 때문에 이건 자율 규제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 공동 규제가 돼야 돼요. 87번 틀렸습니다. 자,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이게 공동 규제야. 민간 집단에 의해서 정부가 직접 하는 거와 자율규제 중간 성격이다. 이거는 정부가 하는 거고요. 이건 피규제자 스스로 하는 거고, 얘는 정부가 권한을 얘한테 위임해가지고 요 집단이 규제하는 거고요. 요게 이제 공동규제. 자, 내려갈게요. 그 다음에 수단규제, 선과규제, 그 다음에 과정규제, 관리규제가 있어요. 수단규제의 포인트는 사전에 그것이 어떤 장비를 써라, 뭘 해라 다 지정해 주는 게 수단 규제. 성과 규제는 수단은 네 알아서 해. 수준만 넘어가면 돼요. 근데 이 수준은 누가 정해줘? 정부가 정해줘요. 정부가. 그래서 틀렸죠. 수단 규제는 성과 규제에 비해서 자율성이 없어요. 왜? 사전에 모든 게 다 정해져 있으니까. 반면 성과 규제는 사전에 정해진 건 뭐밖에 없다? 정부가 정해준 목표 수준. 요거는 정해져 있지만 이거는 달성하는 방법은 네가 자율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89번은 틀렸죠. 그다음에 90번은 관리 규제입니다. 성과 규제의 문제점이 뭐냐면 그 수준을 누가 정해줘요? 정부가 정해줘요. 요게 이제 문제라는 겁니다. 정부가 그 수준을 모를 수 있잖아요. 엉뚱하게 정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너무 낮게 할 수도 있고 너무 높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그러지 말고 네가 스스로 수준을 정해. 그럼 이걸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서를 갖고 와. 이걸 내가 검토해보고 인증해 줄게. 그리고 사후적으로 네가 이 계획대로 갖고 이 수준을 달성했는가를 내가 검증해 볼 거예요. 이게 이제 관리 규제가 돼요. 그래서 정부가 문제 해결 위해 수준을 정하는 게 아니라 수준부터 모든 계획은 누가 정한다? 피규제자가 스스로 정하는 거고 이걸 내가 검토하고 사후적으로 이행되었는가 확인하겠다는 게 관리규제, 과정규제예요. 반면 정부가 수준 정한 다음에 달성하라고 요구하는 건 관리가 아니라 뭐다? 성과 규제라는 겁니다. 이건 틀렸죠. 자, 91번도 틀렸는데 신약 개발에 대한 부작용 수준을 정부가 정해주는 거야. 정해주고 이거를 달성하라고 요구하는 건 관리 규제가 아니라 뭐다? 성과 규제죠. 산출 규제, 성과 규제라고 그래요. 91번은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92번입니다. 이건 직접 규제와 간접 규제 얘기야. 직접 규제는 어기면 처벌이에요. 법적 효과 나온단 말이야. 이게 강제적 규제고 반면에 간접 규제는 아니 어겨도 돼요. 네가 자율이야. 다만 대가를 지불한다든지 뭐 보조금 안 받는다든지 뭐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 유인 규제가 뭐다? 간접 규제, 명령 지시가 직접 규제입니다. 부과금 어겨도 돼요. 다만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하면 되니까 부담금이라고 그러는데 부과금으로 표현했네요. 대출권 거래제도 역시 시장 유인 맞습니다. 보조금도 마찬가지야. 네가 하면은 내가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성과 기준, 행정 처분 여기서 말하는 성과 기준은 말 그대로 최저 안전 기준이라 생각하시면 돼. 이런 것은 시장 유인이 아니라 뭐다? 명령 지시예요. 그래서 다 맞았는데 누구 때문에 틀렸다? 돈 나왔을 때 전부 시장 유인이야. 성과 기준이라든지 인가, 허가, 하명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다? 행정에서 배우는 것들. 이런 거는 직접 규제입니다. 성과 기준 때문에 틀렸어요. 자, 93번입니다. 부담금은 역시 간접이야. 그다음에 환경 규준이라든지 인허가 처분 이거 안 받았을 때는 인가 못 받으면 무효잖아요. 허가 못 받으면 취소 사유잖아 지금. 환경 기준 어겼을 때 이거는 뭐 하명이라든지 행정 처분 사유란 말이야 지금. 이거는 직접입니다. 근데 부담금은 어겨도 돼요. 대신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하면 되는 거니까 간접이에요. 부담금 때문에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94번입니다. 이건 뭐 딴 데서는 다르게 설명하시던데 항상 시장으로 갈수록 뭐가 좋다? 효율성이 좋아요. 정부로 가면 갈수록 효과성이나 형평성이 좋아요. 시장 유인은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기 때문에 효과성은 떨어져요. 효과성은 목표 달성도잖아. 효과성은 떨어져.
대신에 스스로 이 균형점을 판단해 갈 겁니다. 나한테 이득이 되면은 할 거고 이득이 되지만 안 할 겁니다. 시장 유인하면은 뭐 부담금이 들어가니까 기업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준다는 건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차라리 부담금을 내는 게 장비를 설치하는 것보다 더 싸다면은 기업은 차라리 부담금 내고 말아요. 됐지? 그래서 시장 유인으로 갈수록 뭐가 좋아진다? 효율성이 좋아지는 거고 대신에 안 지킬 수 있기 때문에 효과성은 떨어져요. 반면에 형평성도 역시 정부로 가면 좋아지는 거고요. 그래서 정부로 가면 좋아지는 게 형평성이나 효과성이 좋아지는 거고 시장으로 가면 갈수록 효율성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틀렸죠. 효과는 담보할 수 있으나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것은 무엇이다? 이건 명령 지시예요. 이제 부담금이 불필요한 부담이 아니야. 부담금 내는 게 더 싸단 말입니다. 차라리 장비 만드는 것보다는요. 이건 틀렸습니다. 다르게 해설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내가 설명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행정지도는 행정법에 배웠지만 역시 이거는 구속력이 없죠. 구속력이 없다 보니까 이거는 간접 규제로 우리는 봅니다. 행정지도, 정부가 할 때는요, 법적 근거가 있어야지 강제적으로 뭘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행정지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관할권은 있지만 작용법적 근거가 없어도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뭐 이게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냥. 그래서 행정 수요 변화에 대해 입법 조치가 탄력적이지 못하거나 임시적이야 잠정적이야 법적 근거가 없어도 그지 관할법적 근거에 의해서 그냥 지도할 수 있다는 거. 왜? 사실행위에 불과한 거니까 안 따라도 그만이니까. 95번은 답은 맞았죠. 행정지도 맞았습니다. 이러니까 행정지도는 책임 소재가 모호하고 법치주의를 위배할 수도 있습니다. 됐지? 위배할 수 있어요. 왜? 법적 근거라는 게 관할법적 근거는 있어야 돼요. 작용법적 근거가 없어도 내 관할이니까 내가 이렇게 건의할 수 있는 거야. 따를지 말지는 네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작용법적 근거 없이 행동하니까 법치주의를 침해한다는 비판도 있고 또 잘못했을 때 정부는 책임이 없단 말입니다. 무책임할 수도 있겠죠. 권리구제 수단도 없을 거고요. 행정지도에 대한 문제점으로 96번이 지적되는 겁니다. 반면 97번 틀렸습니다. 행정지도는 이런 입법 절차 과정이 없어요. 관할권만 있으면 된다니까. 이런 작용법적 근거가 없어도 얼마든지 개입할 수 있죠. 왜? 사실행위에 불과하니까. 물론 권력적 사실행위라고 해가지고 소송 대상이 되는가 안 되는가는 행정법에서 하시면 될 거고요. 어쨌든 이런 작용법적 근거 없이 정부가 개입하는 거기 때문에 과도한 경계 확장이라든지 또 법적 근거 없이 개입하는 거니까 작용법적 근거 없이 법치주의 위배한다든지 또 권리구제 수단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입법 과정 절차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없어도 할 수 있으니까 97번은 틀렸죠. 자, 그 다음에 행정지도는 되게 비권력적 사실행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따르지 않아도 그만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잘 나오는 게 이제 경제 규제와 뭐가 나온다? 사회 규제가 나옵니다. 왜 경제 규제냐면 재화 만드는데 직접 개입해서 그래요. 재화 만드는데 왜 재화는 시장이 만들어야 되잖아. 근데 시장이 안 만드니까 공공재 만드는 건 규제하는 게 아니죠. 시장이 만들긴 만드는데 좀 더 과도하게 만든다든지 안 만든단 말입니다. 이러니까 개입하겠다는 겁니다. 자, 반면에 사회 규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건은 네가 만들어. 다만 그 물건이 사람이나 환경 오염, 환경에 같은 이런데 침해를 가하지 않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지? 근데 경제 규제는요. 크게는 독과점 규제에 들어가지만 독과점 규제에 들어가지만 일반적으로 협의 경제 규제만 들어가요. 공유제나 요금제 같은 것들. 다수가 생산이나 소비를 해버리면은 고갈된다든지 독점이 나온다면 자연 독점이 나온단 말입니다. 이러니까 소수한테 뭘 줄 거야? 특권을 주는 거예요. 공유지. 너만 면허, 너만 면허. 요금제 다수가 했을 때 더 비싸요. 그러니까 소수에게 독점을 줘버리는 거야. 그럼 싸게 만들 수 있단 말이야. 대신에 이제 규제가 들어가겠죠. 어쨌든 협의 경제 규제는 소수에게 특권이 들어가기 때문에 걔만 생산할 수 있어요. 편익이 걔한테 집중이 되는 거야. 비용은 분산되겠죠. 이러니까 이 피규제 산업은요, 이런 경제 규제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 영역에서 독점권을 획득한단 말이에요. 내가 규제가 없을 때는 경쟁으로 100밖에 못 벌었는데 면허 받으니까 1000을 벌어요. 900이 바로 기대가 되는 거야. 왜? 정부 규제로 인해 생긴 이득이니까. 이걸 얻기 위해서 로비 활동을 할 거고요. 그 로비 결과 공무원들은 공정하게 규제하는 게 아니라 포획될 겁니다.
그치? 그래, 분명히 경제 규제도 필요해요. 왜? 다수가 하는 것보다 소수가 하는 게 더 좋은 게 많으니까. 근데 그 소수한테 뭘 주다 보니까 소수기관에 의해서 피규제자에 의해서 포획된단 말이야. 그래서 오히려 과잉 규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소수한테 편이 집중되니까 걔는 과잉 규제할수록 이득이 크단 말이에요. 어쨌든 경제 규제는 편익이 소수한테 집중되니까 뭐가 나타날 수 있다? 포획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98번은 맞았죠. 반면에 공정거래법은 독과점 규제야. 소수에게 특권을 주는 게 아니라 50이 넘어간 기업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잘라버리는 거야. 그럼 어때요? 공단기하고 매각 합쳐져 버리면 지분이 엄청나게 크단 말이야. 전체 독점이 된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합치지 못하게 갈라버리는 거야. 그럼 공단기는 공단기대로 살아남기 열심히 일할 거고 매각은 매각대로 살아남기 열심히 일하지 않을까요? 서로 경쟁이 되겠죠. 그래서 경쟁을 통해서 아무 행동도 안 했지만 경쟁을 줬다는 이유만으로도 기업은 열심히 할 수밖에 없죠. 경쟁을 통해서 기업 행위를 규제한다는 점에서 뭐해라 지시하는 이런 규제보다는 좀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직접 규제가 바로 아까 봐도 협의 경제 규제야. 그치? 가격은 얼마, 품질은 뭐로, 그 다음에 기업은 누구만 사업할 수 있어. 이렇게 직접 하는 것보다는 다만 경쟁을 줬다는 이유만으로도 규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맞는 말이죠. 98번, 99번은요. 반면 사회규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재화야. 하다못해 민간재까지도. 네가 알아 재화 만들 때 그 재화 만들 때 노동자라든지 소비자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일반 대중의 위에 가하지 말라는 거죠. 1960년 이후야. 우리는 80년 이후예요. 그래서 경제 규제가 19세기 말부터 사회 규제는 60년 이후부터니까 훨씬 짧죠. 그리고 포획은 되게 누구 거다? 경제 규제. 물론 사회 규제도 포획이 나타났는데 이 포획은 만들 때 나타나는 게 아니야. 사회 규제는 소수에게 못하게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반발이 심해요. 그러다가 집행 단계에서 이제 규제 완화시키자는 이런 포획 현상이 벌어지지만 그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포획이 일어나는 경제 규제에 비해서는 포획이 아니기 때문에 포획 나왔을 때는 기본적으로 누구 거다? 경제 규제. 사회 규제는 만들 때는 갈등 대립. 집행할 때 느슨하게 집행하기 위한 포획 현상이 벌어져요. 틀렸습니다. 사회 규제는 역사가 이건 맞아. 짧지만 포획 현상은 누구 거다? 경제 규제다. 사회 규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끝까지 규제 포획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경제 규제니까 포획은 상대적으로 더 높은 건 누구다? 경제 규제예요. 100번의 답은 틀렸죠. 자, 101번입니다. 사회 규제는 네가 알아서 하라니까. 하라는 거야. 시장 마음대로 개입, 네가 시장에 진입을 하든지 가격을 얼마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다만 사람, 노동자 이런 생명에 위해 가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특정 기업에 진입을 배제한 너가 맞아. 너한테 면허 주고 소수한테 면허 주고 넌 하지마 막는 거. 이건 경제 규제예요. 소수에게만 특권을 주고 진입할 수 있는 나머진 진입하지 못하게 막는 건 누구다? 경제 규제다. 101번도 틀렸네요. 자, 102번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면허나 허가 제도가 없었다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난 100밖에 못 벌었어. 갑자기 면허 제도 만들어가지고 소수한테 특권 주는 거야. 나머진 못한단 말이야. 그 소수 면허 받은 사람이 이득이 왕창 늘었겠죠. 이거는 그 사람의 능력이라기보다는 정부 정책이나 허가 또는 면허에 의한 기대죠. 그건 102번은 맞습니다. 이걸 얻기 위한 로비 활동이 지대 추구 활동이고요. 그로 인한 낭비가 있습니다. 그치? 그 결과 공무원들은 포획이 되겠지. 102번은 이거는 맞았습니다. 자, 지대 추구 이론이 이거다. 규제라든지 경제 개발 같은 뭐 대장동이라든지 이런 개발 같은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이득이 생긴단 말이야. 이걸 얻기 위한 행동이 지대 추구 행동이고요. 그 결과 사회적으로 생산성이 있는데 사용되어야 할 돈이 이런 지대 추구 행동, 로비 활동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낭비가 나타나겠죠. 털럭 비용이라고 그래요. 사다리꼴 비용인데 어쨌든 지대 추구 행동으로 인한 낭비가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103번은 맞았네요. 그다음에 규제 문제점입니다. 규제 문제점은 세 가지를 애워놔야 첫 번째가 규제 역설, 두 번째가 규제 끈끈 인용 효과, 세 번째가 규제 피라미드예요. 피라미드. 자, 104번 틀렸죠. 규제 역설은요, 반대 현상이 벌어지는 거야. 너무 잘하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너무나 신산업만 투자하다 보니까 구산업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약자한테 이득을 주기 위한 최저임금제가 오히려 약자 취업을 안 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반대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규제를 만들었는데 이 규제가 문제점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고 또 다른 규제 만들고 또 문제점이 있으니까 또 다른 규제 만드는 거야. 이거는 뭐야? 끈끈이 인형 효과라고 그래요. 됐지? 타르베이비 이펙트. 이런 키워드가 뭐다? 어떤 규제로 인한 문제점 때문에 새로운 규제가 자꾸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걸 해결책은 총량 규제야. 규제 총량이 정해져 있으면 새로운 규제 만들 때는 기존 규제를 없애야 된단 말이에요. 총량 규제야, 이거는. 이건 틀렸고요. 반면 피라미드는 이게 아니고 규제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위반자 때문에 그래요. 소수의 위반자 때문에 더 강력한 규제가 또 위반자 만들어지니까 또 강력한 규제가 계속 강한 규제가 만들어져서 규제 법규주의, 규제 획일성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비용을 부담하는 게 피라미드예요. 규제 피라미드. 104번은 틀렸습니다. 타르베이비 이펙트입니다. 자, 피라미드. 자, 규제가 봐. 또 다른 강화된 규제잖아. 새로운 규제가 아니고 강화된 규제가 자꾸 만들어져가. 왜 강화되었을까? 소수의 위반자 때문에 그래요. 소수의 위반자 때문에 더 강화된 규제, 더 강화된 규제, 더 강화된 규제가 만들어지는 건 피라미드라고 그래요. 이건 맞았죠. 됐지? 자, 규제는 분명히 문제점이 있지만 필요합니다. 다만 어떤 규제는 과잉 규제, 어떤 건 과소 규제야. 편익이 집중되는 협의 경제 규제는 과잉이야. 반면에 편익이 분산되고 비용이 집중되는 사회 규제나 독과점 규제는 과소가 돼요. 됐죠? 그러다 보니까 공익을 위한 규제가 사회적 규제잖아요. 이런 사회 규제라든지 공익을 위한 게 사회 규제인데 이런 건 과소 규제가 돼요. 왜? 반발이 심하니까. 안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존치하되 오히려 기준을 합리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건 맞는 말입니다. 106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규제는 법에 금지사항만 나열돼 있어. 딴 건 다 되는 거야. 주로 안 된다로 나열돼 있기 때문에 네거티브예요. 네거티브가 오히려 더 좋아, 민간은요. 왜? 이거만 안 되고 다 되는 거니까. 반면 포지티브는 이거만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반대말은 딴 건 다 안 된다는 거잖아, 지금. 그렇지? 그래서 원래 안 되는데 될 것만 나열돼 있는 게 포지티브. 반면에 다 돼. 다 되고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만 안 되는 게 네거티브예요. 틀렸죠? 명시적으로 금지된 것 외 법에 요건 안 됩니다. 부정적으로 안 됩니다. 부정적으로 나열돼 있잖아. 그럼 포지티브가 아니라 네거티브 방식이에요. 대신에 이거 안 되는 것 빼고는 다 된다는 거야, 이게. 됐지? 107번은 틀렸습니다. 왜 포지티브라고? 요거는 가능해. 이건 가능해. 이건 가능해. 가능하다고 긍정적으로 나열돼 있으니까. 그럼 거꾸로 말하면 이것만 가능하고 딴 거 다 안 된다는 소리예요. 반면 네거티브는 안 돼 나열돼 있어. 딴 건 다 된다는 소리예요, 이거. 자, 그래서 107번은 이거는 틀렸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뭐다?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규제 유형론들이네요. 108번부터는 이제는 윌슨이라는 학자가 나올 거니까 이건 별도로 따로 하겠습니다. 됐죠? 어쨌든 이번 시간에 한 건 뭐다? 규제의 주체, 정부냐, 자율이냐, 공동이냐, 규제 수단의 수단, 산출, 그 다음에 과정, 그 다음에 경제 규제와 사회 규제, 그다음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그 다음에 직접 규제와 간접, 시장 유인과 명령지, 전부 다 규제 종류들이었어요. 분명히 이게 나올 확률이 되게 높은 영역이니까 꼼꼼하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